일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또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도 역시 작년 730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온 의원님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해서 뜻깊은 일에 이렇게 동참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우리가 늘 위안부 문제로 인해서 일본의 역사 상황에 대한 그동안의 부정적인 시각은 가부장적인 시각에서 암타교를 그런 의식에서 여성이 정치에 뛰어든 것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지만 그것은 꼭 명성황후의 자의적인 역할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왕비가 정치 전면에 나섰다면 그것을 또 방조하고 지지하는 그런 또 하나의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편으로는 일본의 식민사관에 의해서 명성황후를 폄하하는 시각에 부정적인 평가가 아까 나경원 의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야 됩니다. 문영 선생님께서 사실은 오늘 좀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건강히 허락을 하지 않고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전은 그 제4학자 박정분 선생님께서 청일전쟁, 일청전쟁과 조선이라는 연구를 통해서 그 어려운 일본자들을 통해서 흥선대원군이 명성황후 씨의 사건에 주동적으로 참여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으셨습니다. 아마 명성황후 씨의 사건과 관련한 연구 중에서 아주 선구적인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최문영 선생님과 이광인 선생님, 유영익 선생님, 그 다음에 지금 국회의원을 하시는 강상일 선생님, 그 다음에 지금 작고하신 김상우 선생님, 그리고 제가 맨 막내로 이것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때의 연구에서는 대원군이 이 사건과 관계없음은 물론 경복궁에 납치되어서 끌려들어갔다. 이런 변호를 같이 내면서 일본 정부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때 이영숙 여사, 지금은 작가였습니다만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지내신 분인데 그분께서 역사학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명성황후를 연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나라를 망친 인물로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런 인물을 연구하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느냐, 이런 정도까지 반응을 보이던 시대가 1980년대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양대에서 역사학대가 89년도인가 열렸어요. 역사회장을 지내시던 최문영 선생님께서 이건 묘한 연구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건 뭐 기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냐, 이 지원해도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일을 착수해도 될 것인지 해서 이야기를 하시길래 당시 마침 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그 당시 지금은 한국학중앙연구원입니다만은 미국 자료가 들어와 있는 것을 마이크로필름을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그 제목에 대원군 리볼루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고 내용을 봤더니 명성황후 씨의 사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이런 대원군이 경복궁에 납치되어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미국의 외교관이 보고를 하고 있어요. 뭐 시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그 차서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새로운 것이 있는데 너무 그동안의 이식과 달라서 과연 이런 얘기가 먹혀 들어갈지 과연 어떻게 진실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그 당시에 연구를 해보니까
뮤지컬이 나오고 임금련 선생님 뭐 시나리오를 골라주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드라마가 나오고 또 영화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뮤지컬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만은 오늘 그 배우의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그 세상을 하게 됐습니다. 조선의 자주독립도 존중해줘라 하는 내용이 삼국간섭의 그 내용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시베리안 철도 완공과 관련되어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에 이해가 있는 거죠. 결국 이러한 흐름 속에서 명성황후가 또 고종이 또 조선의 대신들이 일본이 그동안 조선에 대해서 이른바 보호하라는 이름으로 식민지화 작업을 했죠. 청일전쟁의 승리로 이어지면서는 그야말로 더 압제를 많이 가했습니다. 그 중간에 흥선대원군도 이용하고 김홍지, 박영효, 유길준 열린 내각들을 또 이용하고 했는데 뭐 김영선님께서도 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이거 우리는 전부 친일파로 다 몰거든요. 또 대원군도 앞장서서 일본에 압제된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또 그렇게 기록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서양 외교관들의 기록을 얼떨이 검사해 보면은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조선 시현지 서울 조정래의 상황은 대원군이든 김홍김이든 박영효든 유길주이든 아무도 실권이 없습니다. 이들을 갈라놓고 정보를 차단하고 모두 분열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 무력을 가지고 있고 자금을 가지고 있고 또 밀정들이 많이 와 있죠. 바로 일본 당국입니다. 그것이 조선 현지에서는 일본 공사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기술을 당해. 그러니까 마당에 쓰러졌겠죠. 근데 기록에 보면은 얼굴을 하늘로 향해 있었어요. 눈을 뜨고 있었던 것. 여기서 누구라도 움직이면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한 의녀가 나서서 손수건을 꺼내서 차마 볼 수 없는 그 얼굴을 덮어줬다. 오히려 일본과 가까웠을 영국 영사가 보고한 내용입니다. 한둘의 시신이 숲에서 불태워졌지만 나머지 시신은 궁궐 밖으로 옮겨졌다. 같은 내용이 미국 공사관 실공사가 잠시 휴가를 갔어요. 알렌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고려에서 궁녀들과 함께 피신해 있던 왕후는 바로 앞에서 이경직 국내부 대신이 칼을 맞고 쓰러지는 순간 마루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몇 걸음 못 가 뒤쫓아 나온 자객들에게 잡혀 쓰러졌고 곧이어 만행이 자행됐다. 그 패거리들은 다시 방에 들어가 왕후와 용모가 비슷한 궁녀들을 골라 살해하였다. 이때 거의 절명 상태에 있던 왕후가 의식을 되찾아 신랄 같은 목소리로 왕태자를 불렀다. 아마 아들이 안전한가를 묻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왕태자 오히려 순정이죠. 폭도들이 들어와서 칼등으로 내리쳐가지고 기절해가지고 쓰러져 있었어요. 사태가 다 일단락된 다음에 나중에 깨어나게 되는데 아마 칼등을 맞고 쓰러지는 그 장면을 명성호가 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안에서 목소리를 듣는 자객들이 달려나와 다시 왕후를 짓밟고 거듭 칼로 찌릅니다. 그리고 방 안의 궁녀들을 하나하나 끌고 나와 왕후의 시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영국, 미국 쪽 자료, 그 다음에 서울 시현지에서 입수한 정보를 인천이나 저쪽 그 부산이나 이런 곳에서 외교관들, 또 조정의 고관들, 군인들, 선교사들
만나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어디로 보내느냐면 상하이에 있는 노스차이나 헤럴드, 뭐 깁니다. 또 스프링 코트에 가세트이 되어 있는 푸시로 되어 있는데 1880년대 중반 이전에 발간되기 시작해서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한 일치가 한 20페이지, 3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오늘날 뉴욕타임스인가요? 뉴스위크지 이런 정도 이상으로 그 당시에 권위를 인정받았던, 그래서 서양 선교수들과 외교관들이 주로 많은 글들을 실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너무나 정보가 이쪽 공사관 기록들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런 내용들하고 또 러시아 외교관이 본국 정부에 보고하면서 나오는 요즘 뭐 완전한 그 영미 같은 경우는 저 일사비로 다 추적이 가능한데 러시아 쪽은 외부의 보고서가 이제 1년 순서대로 추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직 그 크레물린 같은 이런 그 분위기라서 일부 간간히 나오는 거 가지고 이제 소개가 되는데 나오는 내용은 영미 외교관의 보고하고 다 일치합니다. 사바틴의 기록이라든지는 또 현장에 있던 제너럴 나이 이런 사람들의 기록 모두가 다 일치하고 또 외교관들이 본국 정부에 보고할 때는 잘못 서투르게 엉뚱한 내용을 보고하면 이게 교차 체크가 되기 때문에 취급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모여서 확인한 내용을 영어로 영역하고 불어로 부력하고 독역하고 러시아어로 번역하고 해가지고 본국 정부에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계속 같이 나오고 특히 외교단 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지금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웃하고 있는 국가들이 바로 전 세계 1, 2, 3, 4위라는 점에서 바로 우리가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는 지정학적인 주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않겠지만 얼마 전에 명성황후를 잊지 말아라는 마음도 있었고 또 우리 한국과 일본 간에 평화가 와야 되는데 자꾸 교과서 왜곡 사건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양국 간에 아주 안 좋은 것들이 자꾸 부활되는데 참 역사학자로서 나오는 무겁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 하는 게 용서는 하지만 역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 역사는